윤석열의 억지로 간신히 방통위원장의 자리에 오른 이진숙이 곧바로 그 자리를 포기해야 할 통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언론단체 모두가 일어나 법카 여왕 이진숙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중이죠. 그뿐 아니라 MBC 사장 시절 저지른 법인카드 유용으로 인해 경찰서에 고발되기까지 하여 더는 나빠질 수가 없는데 국회 과방위에서 실질적인 탄핵안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하여 이진숙 탄핵에 고삐를 당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언론 탄압이 극에 달해 있는 현재 정권에서 저희 채널은 절대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약속을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31일 윤석열은 수많은 반대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커다란 공분을 샀습니다. 위안부 문제부터 역사관이 박살난 꼴을 보여준 이진숙은 각종 망언을 내뱉으며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숭고한 희생들까지 오명을 씌우는 꼴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MBC 고위직으로 재임했던 시절에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노조를 감시하며 탄압하는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죠.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은 이런 의혹에 대해 당연히 해명해야 했지만 어느 것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오히려 정당한 검증 절차를 거부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엔 부적격한 사람이란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이진숙 임명을 강행해버린 것인데요. 이러한 임명에 대해 조국혁신당의 당대표이자 현법학자인 조국 대표가 이진숙의 방통위원장 자격을 평가하는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말고 제가 매우 희한했던 거는 정문위원들이 김민숙 위원장 후보에게 증거를 제출해달라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한 채 이분이 아주 당당하게 내 말이 증거입니다라고 하네요. 성형을 차를 안 해요. 소문제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짐이 법이다 이해가 비슷합니까? 내 말이 증거다라고 해요. 이 말을 제가 왜 주목했나 하면 민주공화국에서 방통위원장 등 장관급 후보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그 청문회 목표 그 이유인데 아무리 떠들어도 당신이 뭐라 하든 간에 내가 말하는 게 증거다라고 말하는 그 태도가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었어요. 태어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청문회를 봤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일단 그 오만방자 말할 것도 없고 우회민주주의를 또 대의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일단 첫째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고 즉 국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고 나는 나야. 내가 왕이야. 내가 말했으면 될지 뭘 계속 하죠. 왜 딴지 걸어. 이게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그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들의 기본 신성이 아닌가 싶어요. 서로 알아본 걸까요? 비싼 사람들 모시는 거겠죠, 뭐. 조국 대표가 말했듯이 이진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일 뿐더러 중죄를 저지르고 지금까지 감춰온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윤석열은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어라.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일갈했으며 세월호 가족협의회나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은 반인권적 친일 편향적 역사관을 가진 이 위원장은 어떤 공적인 자리에도 있어서는 아니 될 인물이다. 또한 이진숙 위원장이 MBC 문화방송 보도본부장이었던 2014년 세월호 관련 보도들은 유가족에겐 너무 가혹했다. 세월호에서 결의된 304명의 이름으로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바이다라며 이진숙을 비판했죠. 또한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선 이진숙이 MBC 사장 시절에 저지른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한편 조국 대표는 현법학자로서 이진숙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근거로 삼은 뒤에 이진숙을 명백한 탄핵의 대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이 선임한 이진숙과 김태균은 같은 날 전체 회의에서 박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고 김어준 총수의 뉴스공장에 직접에 출연한 조국 대표는 방통위 같은 합의제 기관은 의사결정권을 합의제에 맡긴 것이다. 그런데 어제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상태에서 KBS와 박문진의 이사를 다 바꿔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으로 KBS와 MBC를 바꾸는 것은 분명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는 2인 체제에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이번에 2인 체제를 통해 박문진 KBS 이사를 바꾼 건 방통위법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고 이 점에서 위헌이다. 공영방송 이사들은 적어도 여야 균형이 맞도록 하라는 것이 이 체제의 이유인데 그것을 깨버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31일 오후에 국회 과방위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6당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을 준비 중이고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대전 MBC 사장 시절 저지른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로 오늘 야당 과방위원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인물이다. 이런 이진숙은 김태규와 함께 하루가 가기도 전인 오후 5시에 회의를 열어 KBS와 박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2인 체제 결의와 이진숙의 결격 사유를 밝힌 뒤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 이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오면 훨씬 강도 높은 검증이 시작될 것이다라고도 예고했는데요.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은 이진숙은 방송장악 퍼즐을 완성시킬 마지막 행동대장으로 보이며 오늘 2인 체제 의결을 통해 윤석열은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을 올바르게 하는 것보다 방송장악을 더 중요시한다는 게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로 선임된 김문수에 대한 비판 사설은 눈치 보지 않고 쏟아내는 모습을 보인 보수 언론이 뭐가 무서운 것인지 이진숙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중 그나마 동아일보가 어제 하루 방통위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이라는 사설을 발행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 찔끔이나마 언급했죠. 사설에서는 방통위를 5인 체제로 정상화할 생각부터 하라면서 이진숙의 2인 체제 의결을 비판하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법원이 위법이라 판결한 전례는 없다며 여전히 국힘의 끈아풀 언론의 포지션을 굳건히 지켰는데요. 우습게도 국힘에 선동당한 지지자들은 이런 사설에도 분노하며 댓글이나 SNS를 통해 과도한 공격 세례를 퍼부어댔습니다. 반면 한겨레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진숙을 저격해버렸는데요. 이들은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물갈이 정권 이성 이런다라는 사설을 통해 2인 체제 의결이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어떤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적 행태임이 분명하다. 문화방송을 하루빨리 한국방송과 같은 땡연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라며 속시원한 비판으로 일갈한 것인데요. 과거 MBC 사장이었던 김재철이 이진숙과 똑같은 횡령배인과 노조 탄압으로 징역을 갔던 거의 동일한 판례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이진숙의 징역은 정해진 수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보수 정치계에서도 이진숙은 윤석열에 버리는 카드다. 다음 방통위원장 적임자를 물색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소시오패스적 면모가 강해 사람 말을 안 듣는 이진숙이 탄핵을 당하는 과정으로 시간을 벌어줄 것으로 본 듯하다라고 분석하여 이진숙은 분명 방통위의 자리에서 물러날 듯한데요. 이런 부적격한 인물이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전 세계가 바삐바삐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이담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둔 부부들은요, 그냥 아이 앞에서만은 우리 좀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 맞아요. 진짜 본을 보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 앞에 싸우지 말자라고 하지만 아이 앞에서 안 싸우는 거 쉽지가 않죠. 맞아요. 네. 싸우고 싶잖아요. 싸우고 싶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싸움을 결국 하게 되는데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이후에 아내가 받은 편지 내용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뭐 사과 편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편지를 보시면요. 제목 당신에게입니다. 약간 삐뚤빼뚤이 쓴 글씨인데요. 당신 생일 정말 축하해 하고 하트 하고요. 당신의 사랑해 하트하고 옆에 있는 거 아마 케이크인 것 같네요. 항상 건강해주길 행복하길 바래 사랑해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 보면 당신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라고 적혀져 있네요. 아니 편지 내용 보니까 아유 남편분 아내분과 투닥투닥 다퉈도 진짜 사랑꾼이었네요. 근데 보니까 장인물사님 이 남편분 혹시 미국생활 오래 하셔도 우리 한국 그거는 글씨 삐뚤빼뚤 쓰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진짜 사랑꾼 남편이 쓴 것보다 더 좀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 왜요 또? 글씨가 또 삐뚤빼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썼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자기 앞에서 싸우는 걸 본 아이가 쓴 편지로 지금 보입니다. 이 편지에는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가 됐는데요. 제목이요. 부부싸움을 본 아이의 행동입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치 본인의 아빠인 것처럼, 아버지인 것처럼 엄마에게 주는 편지를 쓴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사랑할게. 아마 이런 말을 이 싸우고 난 후에 아빠가 엄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치 아빠에 이입해서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자식 앞에서 싸우는 부모보다 이 아이가 훨씬 성숙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동심을 정말 지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편지를 본 부모는 아마 다시는 싸우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싸우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었어요. 아니, 최진영 여사님, 아이가 속이 기뻐요. 왜냐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워요. 그러면 보통 일기장에 엄마 아빠가 오늘 또 싸웠다. 정말 싫다. 내일은 이 집에 들어오지 말고 편의점에 들었다가 좀 시간 좀 보내고 들어와야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속 깊게 아빠의 입장이 돼서 편지를 싹 남긴 거예요. 진짜. 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 전 굉장히 좀 그런 이대로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벌써 어리지만 속이 꽉 찬 찼어요. 저 속이 꽉 찬 남자 99분 말이시. 이 아이도 커서 정말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부모님들이 나정 잡고 또 어떻게 화해했을 것 같아서 저 또한 기분이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아마 큰 힘을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